안녕하세요. 요즘 코스피가 정말 무섭게 오르면서 다들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와,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아니면 너무 늦었나? 오늘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오늘은 그냥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을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 분석은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이진수 경제평론가가 제시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길 지금 한국 시장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그가 제시하는 단서들을 따라서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거부터 살펴보죠. 주식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기본적인 지표들인데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PER, PBR, 주식 좀 하신다 하면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되는 단어들이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PER은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싸냐 비싸냐, PBR은 회사가 가진 재산에 비해 주가가 어떠냐, 이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보통 이 숫자가 낮으면 와, 이거 완전 저평가네 하고 생각하게 되죠. 와, 근데 숫자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PER이 고작 9.4배예요. 미국 S&P 500이 23.6배, 옆나라 일본 니케이가 17.2배인 걸 생각하면 이건 뭐 거의 파격세일 수준이죠. 이 숫자만 보면 한국 주식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시장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 딱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데? 과연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맞나? 이진수 평론가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이건 마치 똑같은 줄자 하나로 전혀 다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을 재는 것과 똑같은 오류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이랑 미국의 경제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공장이나 기계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 많은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PBR이 낮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미국은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들, 이런 회사들은 브랜드 가치처럼 장부에 잡히지 않는 무형 자산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PBR이 높게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즉, 미국이 비싼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구조가 다른 거죠. 어때요? PER만 보면 분명히 사자는 결론이 나왔는데 뭔가 찜찜하잖아요. 자, 이제 이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드는 두 번째 단서를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아주 즐겨 쓴다는 바로 그 지표입니다. 이 버핏 지표는요, 아이디어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나라가 1년 동안 버는 총소득, 즉 GDP에 비해서 주식시장 덩치가 얼마나 커졌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일종의 시장 과열 온도계라고 할 수 있죠. 보통 100%를 넘으면 이것 좀 과열 아닌가 하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버핏 지수가 얼마냐? 놀랍게도 무려 175%입니다. 이건 절대 낮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보다 주식시장 규모가 75%나 더 커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볼까요? 미국보다는 낮지만 일본이랑은 거의 비슷하고요. 독일이나 영국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PER은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버핏 지수는 아니야, 그렇게 안 싸, 위험해 라고 경고등을 켜고 있는 셈이죠. 완전 반대 신호잖아요? 이야기가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은 사라, 다른 쪽은 조심해라 하는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혼란을 끝낼 결정적인 단서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주식 위험 프리미엄, 영어로는 ERP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샀을 때 완전 안전빵인 국채보다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냐? 이 추가 수익률이 바로 주식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당연히 이 수치가 높을수록 주식 투자가 매력적이겠죠? 자, 숫자를 직접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한국은 주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약 10.6%인데 국채금리는 3.5% 정도예요. 그럼 그 차이, 즉 주식에 투자해서 추가로 얻는 이익이 무려 7%나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요? 와, 이거 완전 반대예요. 주식 기대 수익률보다 국채금리가 더 높아요. 이러면 ERP가 사실상 마이너스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주식보다 차라리 국채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채권에 돈 넣어두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바로 성장성입니다. 아무리 싸도 앞으로 클 가망이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이 PEG라는 지표가 바로 성장성에 비하면 얼마나 싼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PEG 비율이 얼마냐?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0.19입니다. 0.19. 보통 1만 안 돼도 엄청 싸다고 보는데 0.19라는 건요.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거의 거저나 다름없다는 소리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한국 기업들의 미래를 밝게 보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동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AI 시장은요. 두뇌를 만드는 미국 회사들이 다 해먹었어요. 맞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요. 근데 이제 AI가 진짜 세상을 움직이려면 몸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 몸이 뭐냐? 바로 반도체, 전력, 로봇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죠. 그리고 이 AI의 몸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짓느라 난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심지어 해외에서는 라마겟돈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산 램이 부족해서 아마겟돈, 즉 세상의 종말처럼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반도체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PER은 싸다, 버핏 지수는 비싸다, 엇갈리는 신호 속에서 우리는 ERP와 PEG를 통해 성장성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어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진수 평론가가 제시하는 해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바로 반반 전략. 복잡하게 고민할 거 없이 내 자산의 절반은 코스피 200 같은 한국 대표 지수에, 나머지 절반은 나스닥 100 같은 미국 대표 지수에 딱 나눠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왜 현명하냐면요. AI의 두뇌인 미국의 혁신적인 성장도 놓치지 않고 AI의 몸인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도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약점은 보완해주고 강점은 극대화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균형 아닌가요? 자, 오늘 우리는 엇갈리는 신호들 속에서 하나의 명확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 소중한 돈,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지금 세상의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